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드디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,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되고, 자,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,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SMR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실 거고, 그리고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죠. 자, 근데 최근에 이 가스터빈에 대한 이 빅테크 수주를 완료하면서 주가가 6만원권에서 8만원대까지 자, 점프업 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. 자,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정말 이 강력한 상승이 나오려고 하려면 결국에 이 SMR에 대한 이슈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런데 이 SMR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자,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SMR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게 무엇이냐면 자, 바로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드렸죠. 자,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자, 기사 내용 좀 같이 한번 보시자면 자,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. 자, 지금 이 경주 에이펙에서 원자력 관련된 합의문을 쓴다. 원자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한국의 우라늄 농축 그리고 재처리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. 자, 그러면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이 SMR과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왜 이렇게 중요하고, 그리고 왜 미국은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한국한테 권한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? 자, 왜냐하면 SMR은 바로 이 모듈형이죠. 자, 모듈이라는 것은 이 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원전 기술입니다. 자, 기존 같은 경우에는 자, 이 땅을 선정하고 이 땅 내에서 이 건설을 하게 되고, 그리고 나서 이 핵 연료를 통해서 이 원자력을 건설하는 자, 그러한 흐름이었는데, 자, SMR 같은 경우에는 자, 적재적소 필요한 지역에 이 원전을 가져다 놓기만 하더라도 이 전력 공급이 가능한 이 모듈형 원전이죠. 즉 쉽게 말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으려고 하려면 자, 그 땅을 선정하고 그 땅에서 이 건설을 해야 되는데, 자, 이 SMR 같은 경우에는 바로 컨테이너식이라는 겁니다. 즉 이 컨테이너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. 자,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,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,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년에 한 기에서 2기 정도 이제 건설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, 자, SMR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, 1년 동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만큼 생산력을 갖출 수 있냐면 자, 최소 10기에서 많으면 한 30기까지 이 SMR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1년에 이제 2기 생산했던 거랑 이 SMR로 넘어오게 되면 30개를 생산했던 거랑 자,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죠? 바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해서 이 핵 연료를 빠르게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자, 그러한 허용치가 있어야겠죠. 자,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서 자, 우라늄을 농축할 수도 없었고, 그리고 핵 연료에 대해서 재처리도 불가능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자, 우리나라에 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자, 이 해외에서 수출을 해다가 썼거든요. 자, 근데 SMR을 빠르게 이제 미국 쪽한테 납품하려고 하게 되려면 결국에 국내에서 빠르게 우라늄을 농축해야지 자, 이러한 생산 공급을 맞출 수 있고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번 한미 원자력 협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결국에 이 SMR에 대한 생산 능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언론에서 잘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고, 결국에 이 SMR의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면 아시기가 어려운 내용이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주 에이펙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이제 수정 사항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급은 외국인 기관으로 인해서
강한 랠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러한 이슈를 모르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 랠리도 준비할 수 없을 것이고, 그리고 이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가, 결국에 다 올라오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기사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어서 앞으로의 예상 호재를 미리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게 무엇이죠? 바로 이 목표가에 대한 설정이죠. 자, 이 목표가를 얼마를 잡느냐? 자,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나뉠 것입니다.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어떤 방법이냐면, 자, 최근에 이 가스터빈에 대한 이슈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,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되었던 거지, 지금 가스터빈을 수출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 게 아니죠. 자, 수주가 나왔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, 자, 주가라는 것은 미리 앞당겨져서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가를 잡으려고 한다면 결국에 이 SMR에 대해서, 자, 언제 이 수주 내용이 나오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주에 대한 규모가, 자, 어느 정도인지, 그리고 이 규모 중에서 이 빅테크 그리고 이 국가들로부터, 자, 얼마나 이 수주를 받는지에 따라서, 자, 이 주가 레벨이 결정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. 자, 일단 SMR 같은 경우에는 한 내년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뉴스켈 파워사랑 합작해서 한 12기 정도 아마 선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근데 현재 미국의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전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SMR이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는 시기는 한 28년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, 자, 28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자, 바로 이 선수주가, 자,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, 자, 이 수주 내용을 미리 이 주가가 반영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, 자,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, 그리고 이 주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이 핵심 호재에 대해서, 자, 이렇게 미리미리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, 자,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앞으로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발빠르게 예상 호재들 안내 드릴 수 있게,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내용들 전달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,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총정리 자료집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현재 이 자료집 내용 보시면, 자, SMR 그리고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, 자, 어떠한 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지, 그리고 단순한 기사 내용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들이 있는지, 자,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좀 분석해 놨고,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. 자, 앞으로의 예상 호재들로 인해서, 자, 우리가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지, 자, 그 상세 타점까지 제가 좀 모두 다 넣어 놨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이슈, 중요한 호재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면, 자,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. 이슈가 결국에 다 나오고 나서는 이미 가격대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, 자, 그 전에 미리미리 예상 호재에 대해서 분석해 놓으시고, 자, 이를 통해서 객관적인 목표가까지 좀 설정하셔야겠죠. 자, 일단 이 자료집 내용 중에서 8페이지 그리고 9페이지 그리고 18페이지 그리고 19페이지가 가장 메인되는 페이지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시더라도, 자, 이 페이지만큼은 꼭 한번 읽어보셔서 앞으로의 예상 호재와 이 목표가에 대한 상세 타점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, 자,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딱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,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료집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모두 다 아무런 대가 없이 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료집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1시간, 2시간짜리 영상이 될 겁니다. 자, 근데 1-2시간짜리 영상을 보시는 것도 사실 지루하실 수 있고, 어떤 게 핵심 호재인지, 그리고 영상을 보고 모든 게 다 기억나지 않죠. 자, 그래서 차라리 구독자분들이 이 자료집을 개인적으로 소장하셨다가 예상 이슈가 나오기 전에, 그리고 나오고 나서, 자, 어떻게 흐름을 분석할지, 자, 때마다 확인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, 그리고 객관적으로 목표
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자료집 같은 경우 100% 무료로 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나온 번호 저희 개인 번호기 때문에 자, 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다 구독자분들에게는 100%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중요한 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, 이번 호재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이 목표가에 대한 타점까지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자료집 무료로 드리는 이유, 자, 다들 아시죠?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자,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